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이 신호등이 노랗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언제 이렇게 세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노란과 검정의 배색이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대전 시내 횡단보도 44개소에 노랑 신호등과 집중 조명 시설이 설치됐고요. 네. 내년에 나머지 어린이 보호구역도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초행길에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마주치게 되면 속도를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요. 멀리서 노란 신호등을 발견하게 되면 미리 인지하시고 속도를 천천히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이 평년 기온을 회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온이 좀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가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에 충남 내륙과 세종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9도, 세종 8도, 대전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9도, 보령 10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네. 2020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멈춰서 있어서인지 네. 한 달 기억이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이 소해해 신축년이죠. 네, 소 중에서도 하얀 소의 해라고 하는데요. 하얀 소는 아주 신기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힘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년에는 이 코로나19도 이 소풀로 좀 멀리 보내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한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생해 쥐, 복받으 소. 힘내라 우리 가족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수진 리포터도 올 한 해 네. 고생해 쥐, 고생해 복받으 쥐. 소. 네. 벌써 덕담을. 아직 뭐 새해가 일주일 정도 남긴 했지만요. 이수진 리포터도 소망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간에 많은 분들이 뭐 계획, 바람, 소망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에 금주, 금연도 꼽으셨을 테지만 이 돌아오는 해만큼은 이 코로나 소리라는 거 안 하고 말이에요. 일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갖고 계신 분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콕이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좀 재미를 찾아보자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집만의 홈파티 만드는 방법들 좀 제안합니다. 함께 보시죠. 소복하게 쌓인 눈을 보면서 오는 해 가는 해 잘 정리해야 하는 요맘때 집콕이 일상이 됐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닌데요. 집콕 생활도 슬기롭게 연말을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 집만의 홈파티 속으로 떡주보 큐! 아니 정말 여행이 뭐예요?
외식이 뭐였나? 늘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맨날 밥상 위에 오르는 게 똑같아요. 그래도 연말은 연말이잖아요. 이 집에서만큼이라도 좀 분위기 낼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만들어볼 홈파티 레시피는 파티 메쉬 포테이토입니다. 잘 삶은 감자를 으깨주는데요. 포슬포슬 꾸덕꾸덕하게 잘 익은 감자를 곱게 으깨줍니다. 네, 버터를 한두 스푼 감자의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넣으신 다음에요. 감자를 볶아주시면 돼요. 볶듯이 예, 수분을 날려주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소금 후추를 넣으시고요. 설탕은 이제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안 넣을 거예요. 설탕을 안 넣는 이유가 오늘 제가 건과일 종류를 많이 올릴 거라서 예, 단맛이 충분히 보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설탕을 안 넣을게요. 자, 다음으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유를 넣어주는데요. 어느 정도를 넣어야 안성맞춤일까요? 농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보통 이제 메쉬 포테이토 하면 묽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기호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메쉬 포테이토, 이번엔 크루아상 일명 소라빵을 세로로 잘라서 우유를 촉촉하게 뿌려줍니다. 빵에 감자가 더 잘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 다음 메쉬 포테이토를 빵에 골고루 올려주는 거죠. 지금 메쉬 포테이토 올렸잖아요. 네네. 그 위에다가 발사믹 글레이즈를 살짝 뿌려서 좀 새콤한 맛을 올려줄게요. 고소한 맛에 새콤한 맛이 더해지니까 뒷맛이 개운하겠죠. 거기에 단맛을 내주는 건과일을 종류별로 토핑해줍니다. 자, 이렇게 파티 메쉬 포테이토 완성! 이번에는 홈파티의 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리스 모양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불고기용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소고기를 준비해 주는데요. 밑간이 살짝 배게 오일과 양념을 뿌려줍니다. 두꺼운 스테이크 고기를 하다 보면은 썰어지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으시면은 모양 내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불고기감처럼 얇게 썰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좀 도톰하게 썰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버터를 달궈진 팬에 녹여주고요. 고기를 굽습니다. 스테이크용은 두께감이 있어서 사실 적당히 익히기가 어렵고요. 또 식감도 푹신하진 않는데요. 요건 불고기감이라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거기에 기호에 맞게 채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육즙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떡을 구워주시면 돼요. 식감을 높여줄 가래떡에 또 양송이 버섯을 살짝 구워주는데요. 기름도 더 넣어주세요. 야들야들하겠다. 육즙이 그대로 배니까 향도 좋고요.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올려주세요. 먹는 사람도 배려해서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아니 그리고 하는 사람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만들기도 간편하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발사믹 글레이즈를 싹 뿌려주시면은 새콤한 맛이 올라가서 정말 맛있어요. 새콤한 맛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달콤한 맛이죠. 건과일로 단맛을 더해줍니다. 만들기도 쉽고 분위기는 2배를 더해주는 리스 모양 스테이크. 과연 맛은 어떨지 이 독주부가 시식을 해봤는데요. 너무 부드럽다. 빵이 크루아상이라서 맛있지만 그 위에 메쉬 포테이토를 곁들여서 더 부드러운 맛과 건과일의 쫄깃한 맛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올 한 해는 어쩌면 이렇게 다들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밥상 한번 바꿨는데 이렇게 기분 좋아지네요. 잠깐이라도 당장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콕 파티,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케이크죠. 이번엔 건강한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야, 떡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긴 했는데 보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그림의 떡이네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누구든지 방법을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홈파티인 만큼 블루베리 떡을 만들어 볼 텐데요. 맵쌀 500g에 물이나 과일즙을 5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즙이 없으면 잼도 괜찮아요. 다 색깔이 변했다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쥐어서 송편 모양을 만든 다음에 툭 부실 건데 이미
깨끗하게 부서지지가 않고 잔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죠. 그냥 그렇네요. 네네. 힘없이 어. 부서지잖아요. 이럴 때 조금씩 농도를 더 맞춰주는 거예요. 주먹으로 쥐었을 때 잘 뭉쳐지도록 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날씨에 따라 쌀 수분이 다르대요. 과일즙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잘 뭉쳐졌죠? 이젠 곱게 걸러줍니다. 중간 체에다가 2번 내려주면서 수분을 골고루 잘 분산시켜 줄 거예요. 오. 이렇게 해야 입자가 균일하면서도 곱겠죠? 자, 이제 슈가 설탕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기호에 맞게 넣어서 빠르게 섞어준 후에 찜틀에 부어주는데요. 반쯤 채운 후에 과일즙이나 잼을 올립니다. 이 맛도 맛있지만 이게 떡을 과학이에요. 수증기로 찌니까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게 숨 쉬는 구멍을 좀 내줘야 돼요.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살살 떠서 층층이 채워주는데 한 번에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채우면서 층층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떡도 숨을 쉴 수 있게 살살 채워주는 거 아셨죠? 앞뒤로 유격을 주면 틈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틈이 보이면 숨을 참고 빼면 돼요. 자, 이제는 똑같습니다. 기다리면 준비 끝이에요. 25분 찌고 5분 뜸 들일 거예요. 어머, 그냥 봐도 먹음직스럽죠? 어쩌면 빛깔도 너무 곱고요. 지금 꼭 한번 찔러보고 싶을 정도로 그 폭신폭신한 게 보여요. 네. 중요한 게 떡은 공기랑 만나면 딱딱해져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투명 띠로 떡이 딱딱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단 둘러주고요. 빵 위에 생크림 바르듯이 떡 위에는 앙금으로 아이싱해서 덮어줄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앙금에 식용색소를 넣어주면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한데요. 날이 날이니만큼 특별한 색을 골라봤습니다. 그 위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짤주머니로 곱게 메워주는데요. 내가 좀 그림 솜씨가 없다 싶으면 밑그림을 한번 그려본 후에 도전해보시면 좋겠죠. 오호호, 이 30분 만에 특별한 떡 케이크 뚝딱 완성됩니다. 이 찜틀과 짤주머니만 있으면 우리 가족만의 케이크 충분히 가능해요. 야, 이게 되네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근사한 떡 케이크. 너무 예쁜 떡 케이크 만들어졌어요. 너무 쉬웠죠? 네. 갓 쪄낸 떡에 겨울이 살포시 내려앉았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말 연시인데도 못 만나고 모임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면 연말 연시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마음만 따뜻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설기가 따끈따끈해요. 물론 눈사람을 올리긴 했지만 야, 다 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연말 연시, 뭔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소소한 홈파티를 계획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쉽고도 간편한 레시피 어떠세요? 설기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 되실 겁니다. 네. 네. 떡 케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손재주 조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래. 네. 아이 뭐 우리가 누가 뭐 작품을 만들자고 했나 그림 잘 그려야만 뭐 멋인가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배달시키는 것도 그게 그거고 반찬도 매일 똑같아서 지겹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홈파티 아주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밥상 차릴 수 있는 레시피도 전달해 드렸어요. 한번 차려 보세요. 네. 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크게 숨을 내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네. 가족과 함께라면 가족과 함께라면 이 상황도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떡주부 큐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홈파티가 아니라 퀴즈 파티. 네. 이수진 리포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문제 모두 이렇게 거머져서 행운의 주인공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침의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젓가락이나 포크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컵푸드, 2번 핑거푸드, 3번 슈퍼푸드. 네,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힌트는 네. 다 나왔는데요. 그럼요, 뭐 예. 조금 더 드리자면 이건 손가락 핑거, 이건 안 핑거. 네, 뭐라고요? 손가락 핑거, 핑거. 안 핑거. 그러면 핑거. 핑거. 이거를 생각하셔야겠네요. 네. 안 핑거 말고 네. 핑거. 예. 아유, 시청자분들이 이거 모르실까 봐. 핑거, 안 핑거까지 나왔어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핑거푸드였습니다. 손으로 집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빵이나 크래커 위에 재료를 얹어서 만든 까나페, 핀초스가 있고요. 주로 뷔페나 홈파티 등에서 안주나 전체 요리로 활용이 됩니다. 네. 앞서 똑주부가 집에서도 연말 연시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 핑거푸드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얹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홈파티 분위기를 내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백작약, 황기, 계피와 같은 갖은 한약재를 넣어서 끓여낸 차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대추나 잣, 또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마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쌍화차, 2번 수정과, 3번 십전 내보탕. 네, 이 음료는 뭐 카페보다는 다방에서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혼자보다는 커플 한 쌍이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이게 달걀 노른자 아. 동동 띄워서 네.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맛을 아시는가 봐. 압니다. 뜨거운 아나로그 거에 세대잖아요. 그냥 노른자를 그냥 불려가면서 호로로. 글쎄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쌍화차였습니다. 쌍화탕에서 유래된 말이죠. 한약재를 뭉근히 다려낸 걸 말하는데요. 서로 짝이 되다라는 의미처럼 음과 양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줘서 피로 해소와 또 허환에 효과적입니다. 네, 따끈한 쌍화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른자를 하나 넣어서 먹으면은 한 끼 식사를 한 것처럼 속도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다방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 쌍화차가 최근 2030 세대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옛 감성과 로컬 식재료가 만나서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겨울철 운전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눈이 녹았다가 얇은 빙판으로 다시 얼어붙는 현상을 블랙 아이스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네. 이게 블랙 아이스 아니면 화이트 아이스 둘 중에 많이 들어본 거를 좀 오. 이렇게 고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블랙 아이스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화이트 아이스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 오늘 아, X냐 그래요? 갸우뚱하시는 분들. 다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다리나 터널 직후 커브길처럼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 잘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길 사고보다 사망률이 약 6배 이상 높다고요. 네, 이 블랙 아이스는 얼음막이 얇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 아이스가 좀 예상되는 구간은 차간 거리를 더 확보하고 더 서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블랙 아이스가 잘 생기는 새벽과 이른 아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바로크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성악곡의 형식입니다. 독창과 중창, 합창과 기악 반주로 이루어지는데요.
18세기 바흐의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음악 형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마드리갈, 2번 모테트, 3번 칸타타. 자, 음악 문제 좀 어려울 수도 네. 있으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게 힌트이자 네. 경림 씨에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네. 내가 너를 알겠느냐. 예,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모르는군요.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타타타. 그런 노래인데. 뭘 아야 모르지. 메시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여기까지 듣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거구나. 힌트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3번 칸타타였습니다. 노래하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초기에는 악기로 연주되는 소나타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사의 내용에 따라 세속 칸타타와 교회 칸타타로 나뉩니다.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는 12월 31일에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세계 초연 코로나 칸타타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는 금요일이죠. 문화나들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땀이 살갗에 많이 맺혀있는 모양을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송글송글, 2번 송골송골. 또 헷갈리네요. 네. 예, 이럴 땐 또 노래를 떠올려야죠. 네, 오늘 예. 노래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노래는 안 하고 네. 그냥 노래 그 제목. 제목. 예,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네. 예, 모두 다 사랑하리, 뭐 세상 만사 이런 주옥 같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 그 가수 그룹을 떠올리시면 네. 아하, 이렇게 답이 보입니다. 아, 기영이 노래를 불러주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많이 부르면 또 가족 여러분이 식상해왔습니다. 네. 오, 그랬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 팀 이름을 생각하면 답은 2번일 텐데 우리는 그동안 송글송글 많이 썼단 말이야. 이거 정말 정답이 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송골송골 이렇게 씁니다. 땀이나 소름, 물방울 따위가 살갗이나 표면에 잘게 많이 돋아나 있는 모양을 이루는 말인데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코에 땀이 송골송골 돋는다처럼 쓰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고생했쥐 복 받으소 힘내야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말 못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사랑의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위로와 힐링이 필요할 때 노래가 큰 희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극복 응원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원주로 함께 가봅니다. 혹시 네. 뭐 하세요? 아니, 제가 또 이제 음악을 좀 듣고 있어요. 뮤직. 무슨 음악인데요? 제가 또 요즘에 좀 꽂힌 곡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 곡으로 요즘에 굉장히 힐링하고 또 이제 힘도 좀 받고 위로를 좀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호강 하실래요? 같이 부를까요? 귀가 호강하기 위해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소리인지 어딘지 한번 가볼게요. 가시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원주시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인 라온 합창단인데요.
진심이 담긴 노래로 감동을 전하는 라운 합창단이 이번에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서 할 거예요. 일어나서. 아니,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의 목소리로 조금이나마 그 희망의 메시지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운 합창단이 부른 코로나19 극복 응원곡 희망. 백성경 지휘자가 만든 이 곡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강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곡으로 이 합창단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걸 기획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작년에 합창단이 이제 강원도 대상 전국대회 나가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합창 단원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고 또 연습을 해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런 성취감도 떨어지고 그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합창 단원들에게 뭔가 선물을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정기 연주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대신 우리 원주에 계시는 장애인분들, 원주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이라는 원주 장애인 복지관의 고유 곡을 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배포를 지금 하게 됩니다. 합창대회는 물론 연습도 하기 어려웠던 올해는 단원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새로 만든 곡을 배우기까지 꼬박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코로나19 극복 응원송을 함께 부르고 연습하면서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달래고 마음의 위안도 얻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합창단의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아는 분을 통해서 라운 합창단을 소개를 받았어요. 일단 저도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거기에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노래 가사가 굉장히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노래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 곡은 저희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곡이에요. 처음 받아서 그 가사를 읽어봤을 때 요즘 시대에 정말 걸맞게 모두가 힘든 시대인데 정말 희망을 갖게 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자라는 그 말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받자마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함께 해보니까 더 그 감동이 2배, 3배 더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럿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되고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법이겠죠. 와, 저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와. 네, 라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엄지척입니다. 지휘자님이 희망이란 곡을 작사 작곡을 하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감을 얻어서 만드신 곡인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그 장애인 합창단이 이번에 원래 정기 연주회를 원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뜻깊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복지관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긴 곡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 작업이랑 이렇게 홍보 영상을 한번 띄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고요. 또 현재는 지금 우리 이제 장애인 합창단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모자르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봉사자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서 또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지금 동영상 작업이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을 볼 때는 이 작사 작곡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이 만드실 때 좀 고충은 없으셨을지 궁금해요. 어떤 것들 딱 정하고 나서 어떤 곡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지칠 그 일상에서 다시 이제 뭔가 새롭게 다 같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곡을 만들기에 가사 쓰는 것부터 해서 곡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힘든 것들은 이제 멜로디 부분 뭐 이런 건 괜찮았지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정말 그 가사 내용 중에서는 그냥 그저 스쳐가는 시간일 뿐, 우리가 늘 어차피 이 힘든 거는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함께 노래해요. 뭐 정말 웃음꽃 피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는 비대면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즐겁게 노래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당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희망의 노래는 쭉 계속됩니다. 네, 이 라온 합창단이 부른 네. 코로나19 응원 극복송, 이 희망 함께 들어봤는데 네. 뭐 곡이 좋을 뿐더러 이 하모니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좋은 공연을 선보일 곳이 없어서 대신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원주시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라온 합창단의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네. 양말을 걸어놓고 아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올해 산타 할아버지가 자가격리 때문에 아우. 2주 늦게 온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참 예. 오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에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 사랑과 온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타클로스처럼 이웃에게 온전과 또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계세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나눔 전도사를 자처하시고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펼치고 계신데요. 또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동 복지시설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산타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이 김동복 회장님 모시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정이 넘치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또 파란 파란 산타클로스로 산타클로스가 네, 찾아오셨는데 오셨네요. 그 이른 아침부터 이 청양에서부터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단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동복 대표님께서는 뭐 여성 경제인으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고요. 대표님과 남편 그리고 아드님까지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고 또 가족 외에도 지인 6분께 함께 동참을 권유하시기도 했고요. 예. 또 경제인협회를 통해 많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1억 원을 기부하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가족 중에 한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3분씩이나 와. 어떻게 이렇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게 됐는지 네. 이 점이 먼저 궁금해요. 예. 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했습니다. 많은 그분들이 기부하는 데 있어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 가족은 그냥 하자라고 생각 일치로 바로 기부에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인생의 이모작을 앞두고 희갑을 기념하여 기부를 결심했고 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당기는 남편을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느끼고자
바로 가입에 결정했습니다. 아들 또한 최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특별한 날을 뜻깊게 보내자고 안어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정말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분들 6분도 함께 동참을 권유하셨다고 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남에게 기부를 권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회장으로 있는 여성경제인 협회에는 나눔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나눔분과 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 회원분들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나눔은 숨기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공유를 하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의 가입을 적극 추천하여 나눔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 또한 어려운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돈이 37억 원이나 되었고요. 당시 예산군청에 공무원으로 일하던 저에게 검은 양복 입고 큰 남성들이 찾아와 빚독촉하고 또 월급도 압류를 당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공장과 그 생산할 수 있는 원재재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하고 절망의 순간들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근데 1988년도 그 처음 비료 공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남다르게 그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틈틈이 조금씩 도와주고 지원했던 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힘이 되었든지 저희가 힘든 시간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빚보정도 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예. 힘을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또 열심히 일해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예. 내가 정말 힘들 때 손을 선뜻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또 회장님께서는 여성경제인협회 세종 충남회장으로 일을 하시면서도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격리 수용됐을 때도 나눔을 펼치셨다고요. 네, 올해 2월에 교민분들이 격리 지역인 아산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와 협회 회원들은 함께 뜻을 모았는데요. 협회 회원 중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내 일처럼 함께 이겨나가자는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아산 지역에 계신 우한 교민분들과 아산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공과 마스크와 방역 물품들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네. 이 산타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실제로 이 산타복을 입고 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뭐 그런 행사도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오늘 저는 산타 할머니로 변신할 계획입니다. 아, 그 행사 네. 오늘이군요. 네, 오늘입니다. 예. 예, 작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소망 우체통을 70명의 아이들이 직접 소원을 적어서 소망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그 아동들이 쓴 소원을 읽고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구매해서 산타복 입고 저희가 직접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사진에 나오네요. 우와. 산타들이. 예. 소원 편지를 보며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순수한 동심과 행복한 미소를 느끼고 나누는 기쁨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아주 보람 있는 행사입니다. 네. 이 산타 복장이 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어.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고 20년째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사실 뭐 매번 꾸준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나눔 전도사로서 꾸준히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에게 나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내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직접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나눔의 힘이 우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기념일을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기부를 한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따뜻한 추억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한 줄기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긍정적 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나눔 활동을 네.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나눔을 받는 사람보다 나눔을 주는 사람이 네. 더 행복하다고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뭐 회장님도 평소에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큰 행복을 네. 느끼고 더 보람된 순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10년 전에 충남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써달라고 10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너소사이트 그 모임에서 놀랍고도 반가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제가 기탁한 성금으로 그 아들의 수술비를 지원을 받아서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네. 본인도 다른 이들에게 그 나눔을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생활을 하셔서 그분도 끝내 성공하여 아너소사이트에 가입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아 이게 진짜 나눔의 보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회장님의 이 나눔 활동이 계속 좋은 에너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계속 뭔가 계획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부함에 있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고려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아들을 통해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 속의 이벤트를 나눔을 더한다면 뜻깊은 의미가 되새길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시작으로 나눔을 전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기부라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올해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뭐 회장님을 비롯해 이게 경제인들도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건 맞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경제인들은 보통 어떤 어려움이 좀 네.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행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서비스업들이 물론 당연히 어렵고요. 또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수출하던 업체에서는 수출길이 막혀서도 힘들고요. 예, 예. 그리고 자금이 희전이 안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좀 막혀서 예, 예. 그 부분도 어렵고 요즘은 다 모든 분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렵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눔 활동도 좀 이렇게 위축된 게 분명 사실이에요. 예.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나눔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 예, 좀 있다면 어떤 거를 네.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은 나눔은 제가 가진 것에서 조금 나눠줌으로써 저는 그게 나눔이 바로 메아리가 돼서 제게로 다시 오는 경우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누구나 다 똑같이 이 힘든 시기니까 조금씩 조금 서로 나눠주고 또 서로 보다듬어 주면 네.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그만큼 덕으로 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네. 나눔은 메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게 나눔 활동을 한다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서 네.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네. 김동복 회장의 이 선한 나눔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의 등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뭔가 나누려고 하면 뭔가 보람도 되고 뿌듯해지잖아요. 네. 오늘 나눔의 미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김동복 회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가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에 충남 내륙과 세종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9도, 공주 8도, 대전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9도, 보령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고생했쥐, 복 받으소, 힘내라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77번님,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어. 코로나19로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과 막내딸은 집에 자주 오지도 못했는데 택시 일하는 남편도 늘 불안하지만 네. 항상 힘내줘서 고마워. 내년에는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가족이 한 자리에 네. 딱 모여서 사진 찍은 야. 거. 아, 참 화목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네. 예. 3282번님, 작년 어머니 생신 때 뷔페 가서 생신 잔치했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생신날 쓸쓸히 보내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힘냈으면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생신 때는 그냥 다 함께 모여서. 그래요. 아. 가족 다 모여서 왁자지껄 예, 큰 행사를 좀 치렀으면 네. 좋겠네요. 예. 3336번님, 경자년 우리 가족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서 고마워. 우리 가족 사랑해. 내년에는 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를. 네. 이렇게 가족들 사진 보면 저희 다 흐뭇해져요. 그러니까요. 6660번님, 가족 여행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만 했던 아이들, 돌아서면 돌밥이었던 한 해. 저도 반 요리사가 다 됐네요. 네. 건강하게 버텨줘서 고맙고 내년에도 행복하자고 전해주세요. 이게 돌밥. 주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함축되어 있죠. 표현이네요. 네. 돌밥. 예. 7471번님, 올 한 해 우리 가족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서 고맙고 사랑해. 우리 남편 은퇴 후를 생각해서 시작한 인삼 농사도 내년에 싹이 잘 나길 바랍니다. 인삼 농사. 네. 싹 잘 날 거예요. 그럼요. 아침이 좋다가 응원합니다. 네. 자라라. 579 하나번님, 은퇴 후 자기관리를 하는 건강한 우리 남편, 치매 어르신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사회복지사 큰아들,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 막내 모두 수고했쥐, 고맙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힘냅시다. 예. 네. 가족이 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겁니다. 네. 2704번님,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 속에서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 새 식구를 맞았어요. 네. 많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고 내년에는 손주 소식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렇게 소개되면은 네. 그 자손이 그냥 번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쌍둥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5342번님,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가족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하소. 네, 다들 행복하소. 네. 예, 저희도 바랍니다. 예.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진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춤과 효,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예산군, 보부상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내포 보부상촌 만나보고요. 예산의 명물, 사과의 다양한 변신까지 맛과 멋이 살아있는 오감만족 예산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그리고 이 잠시 후 9시에는 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네. 뭐 본격적인 입시 경쟁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저도 좀 옛날이지만 떠올려 보면 예. 통지표를 받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단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늘 똑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대학별 전형 일정이나 반영 비율 같은 것들 잘 챙겨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도록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